건국 후 10여 년.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한국이었다. 경찰, 치안과 국방이 부실하여 사회 혼란이 지속되고 공산당과 북괴군의 침략을 받아 국가 패망 직전까지 갔었다. 건국 직후부터 경찰력을 보강하고 군대를 정비하였지만 건국을 부정하는 좌파, 불순분자, 공산사회주의자들의 준동은 집요했다. 이승만 대통령 정부도 장면 민주당 정부도 국가를 부정하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반국가주의자들의 시위와 데모, 언론 플레이에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불가능했다. 5.16 군사혁명은 이런 반국가주의자들에 대한 전쟁이었다. 시위와 데모 근절, 깡패 소탕. 군사정부는 가장 먼저 시위와 데모 금지령을 내렸다. 그리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국가 부정, 사회 혼란을 조장하던 깡패, 사회주의자, 공산당과 간첩, 중립주의자, 극단적인 불평 불만자들을 잡아들였다.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령 제1호. 일체의 옥내외 집회를 금한다. 단 종교관계는 제외한다. 국민 대부분이 쌍수를 들어 우리 군을 환영하였다. 경찰과 검찰, 사법부에 의한 치안 확보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희망은 오로지 우리 혁명군뿐이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치안이 확보되면서 국가사회가 안정되고 최고회의와 내각은 국민에게 필요한 국가 발전 전략을 충실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혁명 직후로부터 1963년 3월 31일까지 사이에 5만 1194명의 폭력배를 검거하여 3만 806명을 입건 송치하였으며 1만 1698명을 즉심에 회부하고 3244명을 국토건설 사업장에 취역해 하였다. 도범의 경우 혁명 전 22개월 동안에 10만 646건이 발생, 4만 3679건을 검거한 데 비하여 혁명 후 22개월 동안에는 17만 3730건이 발생, 10만 2251건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건수가 증가한 것은 그동안 방치되었던 사건들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과정에서 증가한 수치다. 강력범의 경우에는 혁명 전 22개월간 3710건 발생, 2798건을 검거한 데 비하여 혁명 후 22개월 동안에는 3454건 발생해 2999건을 검거하였다. 도박이나 마약, 밀수, 위패 사범 단속도 강력하게 이루어졌다. 경찰 관기의 확립. 혁명 전 경찰은 일제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던 관료적 권위주의와 독재 정권의 사병화, 자유민주주의 생활 습성의 결여, 지나친 인적 비대화로 인해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었다. 혁명 정부에서는 법령 정비와 함께 인사행정 쇄신, 기구 개편, 업무 간소화, 기획행정, 경찰 업무 진단 평가 등을 거쳐 현대화하였다. 시설과 장비, 차량, 무기의 현대화도 적극 추진하였다. 경찰 기마대 창설, 해양경찰 강화와 경비정 현대화도 추진하였다. 일단 구 정권하에서 정치적 압력과 정실로 특채된 무능력 경찰관 129명을 정리하고 각종 부정으로 민원의회 대상이 되었던 경찰관 3255명을 퇴출시켰다. 그리고 날로 증가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의 진압 중점주의를 지향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1963년 1월 1일자로 치안국과 각 시도 경찰국에 방범소년계를 신설하였으며 특별시 및 도청 소재지 경찰서에 방범전담 직원을 배치하였다. 각급 경찰관서의 주민자치조직으로 방범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율경비를 강화하였다. 대공사찰의 강화. 북괴는 6.25 무력 남침 실패 이후 전략을 수정하여 간접 침략과 함께 남한 사회 교란, 또 다른 적화 통일을 기하기 위한 자체 군비 증강 정책을 꾀하고 있었다. 3.15 부정선거와 4.19 학생의거, 그로 인한 이승만 정권의 몰락을 계기로 적화 통일에 호기가 도래했다는 판단과 함께 극단적으로 간첩을 난파하고 시위와 데모를 선동하고 있었다. 간첩을 통해 붕괴된 남노당 잔당과 6.25 당시의 부역자, 월북자 가족 등을 접선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경찰, 교육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반미, 반정부적 여론 조성에 열을 올렸다.